간에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 한 번에 한 타임에 딱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통계적 추정 빨리 끝내 버립시다.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통계적 추정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였느냐? 모집단과 표본. 그래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집단과 표본은 무슨 관계였어? 모집단과 표본. 내가 예전에 이런 예시를 한번 들었었죠. 봐봐. 광명시에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가 수학 점수를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다 조사해. 그걸 뭐라고 불러?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 쉽게 말하면 전체를 다 조사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광명시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가 뭐가 되느냐? 모집단이 돼요. 쉽게 말하면 전체 집단인 거야, 전체 집단.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그게 모집단.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맞아? 그래서 뭐 하겠다? 내가 표본을 추출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충영고를 추출했어. 쉽게 말하면 뭐야? 다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내가 충영고만 가서 조사한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표본 또는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표본 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정확히는 뭐 임의 추출이 있고 그 임의 추출 안에는 뭐 보건 추출이 있고 비보건 추출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굳이 뭐 그 추출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 임의 추출했느냐, 보건 추출했느냐, 뭐 비보건 추출했느냐 문제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거든? 근데 문제 풀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저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하나의 집단을 추출해내겠다라는 게 표본인 거고 그거를 조사하겠다라는 게 표본조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광명시 전체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충영고만 가서 조사를 했어. 그러면 충영고의 데이터와 광명시 전체 고등학생들의 데이터는 같을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표본 조사를 한 번밖에 안 해. 그러니까 표본을 하나만 골라서 그 하나만 조사를 해. 그러면 그 표본 조사를 한 그 데이터와 전체 데이터는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표본 조사를 그러면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해?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표본이 몇 개가 생겨? 여러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충영고를 뽑았어. 그래서 한 번 한 거야.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광희고를 갔어. 그 또 한 번 했어. 그 다음 또 와서 소화고를 조사했어. 또 한 번 했고 또 운산고를 조사했어. 또 한 번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본을 계속 조사를 할 거라고. 그러면 그 각각의 표본들에 뭐가 생겨?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생기죠. 그치? 그리고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마다 다르겠죠? 다르겠지? 우리 매번 충현, 광희, 소학, 운산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같지 않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본을 골라내느냐, 어떤 표본을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표본에 대한 평균과 그걸 우리는 앞으로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표본 평균이란 애야. 또 각각의 분산, S의 제곱이라고 불러요. 표본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S제곱. 그 다음 마지막 표본의 표준 편차 S. 얘네들은 표본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것이다. 납득이 가죠? 맞지? 근데 우린 그 중에 지금부터 뭐만 본다? 표본 평균만을 봅니다. 나머지는 안 봐요. 알겠지?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관심 없어. 우린 뭐만 관심 있어? 표본 평균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이 있고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는 표본집단에 대한 거. 근데 우린 그 중에 뭐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표본평균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표본평균이 있어. 근데 그 표본평균이 한 개가 아닐 거라고. 표본평균이 여러 개일 거라고. 맞죠? 광의고에 대한 표본평균, 충영고에 대한 표본평균 이런 식으로 표본평균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여러 개의 표본평균들 사이에 뭐도 있을 거야? 평균도 있을 거야. 맞아? 표본평균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그 여러 개의 표본평균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표본평균 사이에 뭐도 있을 거고 분산도 있을 거고 표본평균 사이에 뭐도 있을 거다? 표준편차도 있을 거다. 그것들을 구해보겠다. 근데 그것들을 구하는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외우면 돼. 뭐가 되느냐?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집니다. 모평균과 같아져요. 그 다음 두 번째,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누시면 돼요. n은 표본의 크기란 뜻이야. 표본의 크기라는 건 표본이 몇 개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추출했어. 그럼 n은 10이 되는 거고 100개를 추출했어. 그럼 n이 10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본 표준편차, 다시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모 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시면 돼요. 즉 여기다가 그냥 루트 씌운 거예요. 괜찮니? 그게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 그냥 V죠. V. 분산이죠.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고 마지막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괜찮니? 괜찮니? 그래 놓고 나오는 게 자, 뭐라 쭉 나오잖아. 뭐라 쭉 나오잖아. 쉽게 말하면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정규분포로 풀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데, 모평균의 추정하기 전에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자. 일단 첫 번째로 모집단이라는 건 뭐다? 전체 집단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 표본 집단이라는 건 뭐다? 내가 이미 추출해서 만들어낸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표본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다. 이미 추출 한 번 해서 끝내지 않는다고. 맞죠?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럼 그 표본 집단들 사이사이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우린 뭐만 보겠다? 표본 평균만 보겠다.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면 n으로 나눈 것과 같고 그 다음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까지가 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 그럼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뭐냐? 잘 봐. 표본조사를 왜 하는데? 우리 지금 표본조사 왜 했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야. 맞죠? 맞죠? 근데 그럼 표본조사를 한 이유가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해야 돼? 표본조사는 이미 했어. 그걸 가지고 뭘 추정해보는 거야? 모집단을 추정해보는 거야. 그 중에 뭐만? 모평균만. 다른 건 추정하지 않고 모평균만 추정하는 거야. 괜찮니? 내가 이것도 개념에서 뭐라고 예시를 들어줬었냐면 원장님이 나한테 똑같아. 원장님이 나한테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을 조사해보래. 근데 내가 다 조사할 수 없어. 그래서 충영고에 간 거지. 그 충영고를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50점이래.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충영고가 50점이니까 광명시도 50점이에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성의 없다고 잘린다고. 지금 원장님이 바로 옆 교실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의 없다고 잘린다고. 맞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충영고가 50점이니까 대략 추정이니까 뭐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대략 충영고가 50점이니까 대략 광명시 애들은 한 40에서 60점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 맞죠?
그러니까 추정은 확실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충영고 어떤 하나의 표본을 조사했더니 50점이더래, 평균이. 표본 평균이 50점이더래. 그걸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뭘 보겠다고? 모평균을 보겠다고? 맞죠? 그러면 50점이니까 한 40에서 60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50점을 중심으로. 한 40에서 60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30에서 70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20에서 80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추정은 범위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구간이 생겨. 구간이 생겨. 그러면 너네가 한번 추론을 해봐. 모평균이 몇인지 몰라. 얘들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문제가 쉬워. 모평균이 몇인지 몰라. 근데 그 모평균이 이 셋 중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누가 제일 높을까? 모평균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셋 중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누가 제일 높을까? 당연히 세 번째 거죠. 왜? 구간의 길이가 기니까. 구간의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을 확률이 크겠지. 맞죠? 그 안에 있을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신뢰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뢰도가 요 셋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추정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그 추정한 범위 안에 평균이 있느냐. 그러면 그 평균이 있을 확률이 도대체 몇이냐? 라는 게 신뢰도야. 맞죠? 그럼 너네가 신뢰도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신뢰도는 클수록 좋겠네? 그 추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 해서 신뢰도잖아. 그럼 신뢰도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예시를 들어줬었죠. 신뢰도가 100%였으면 좋겠어. 그 추정을 내가 100%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 얘기한 거라고? 충영고가 50점이니까 광명시 애들은 0점부터 100점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이 말이라고. 그럼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신뢰도 100%라는 건. 이해가? 그러니까 신뢰도 100%의 추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맞죠? 맞죠? 그때 이제 개념 수업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선거철이어가지고 내가 또 얘기했었잖아. 여론조사가 나왔어. 여론조사는 뭐야? 1번이 될 것 같아요, 2번이 될 것 같아요 추정하는 거잖아. 그게 표본조사야.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여론조사 발표하는데 뭐라고 해? 누군가 되겠죠. 그게 신뢰도 100%잖아. 누군간 되겠지. 그런 말 하면 그 뉴스 보냐고. 안 보잖아. 그러니까 100%의 조사는 없는 거예요. 신뢰도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그 신뢰도에 따라서 뭐가 생기더라? 신뢰 구간이 생기더라. 알겠죠? 그럼 그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렇게 구한다. 요렇게 구한다.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식의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X바 뭐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뭐해? 어떤 숫자를 빼고요. 어떤 숫자를 더해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10만큼 빼고 10만큼 더해서 구간을 만들어. 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20만큼 빼고 더해. 30만큼 빼고 더해. 요 소리야. 이해가? 그럼 그 빼고 더하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1.96이라는 숫자는 Z값이에요. Z값. 신뢰도에 따른 Z값이야. 그러니까 신뢰도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1.96을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1.96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뭐야? 신뢰도에 따른 Z값.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Z값이 1.96이야, 그냥. 외울 필요 없어. 문제에서 줘. 또 99%에 해당하는 Z값이 2.58이야. 외울 필요 없어. 얘는 그냥 Z값이야. 그 다음 거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뭐야? 표준 편차를 곱한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를 곱한 거야. 이해됐니? 저 식이 왜 나오나요? 몰라도 돼, 이제. 알겠지?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표본 조사를 가지고 또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겠다. 근데 그 추정이라는 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의 형태로?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구간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클수록 당연히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거다. 그런데 신뢰도 100%의 조사는 하지 않고 우리는 평소에 뭐를 하느냐? 대부분 95% 아니면 99%를 합니다. 근데 그 식의 형태는 Z값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다. 뭐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뺀다. 근데 그 더하고 빼고 하는 숫자가 뭐다? Z값에다가 보통 이제 K라고 많이 써요. 어떤 상수값이니까 Z값에다가 뭐를 곱해라?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만큼을 곱해라. 그거를 더하고 빼고 한 게 뭐다? 신뢰 구간이라는 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신뢰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구해? 10만큼 빼고 10만큼 더했으니까 10에 2배겠죠. 20만큼 빼고 20만큼 더하면 20에 2배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한다고? 얘를 빼고 더한다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의 몇 배? 2배겠죠.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이고요. 개념적인 내용들이고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졸고 있는 학생들은 뭐 다 알아서 조는 거죠. 봅시다. 유형 1번. 유형 1번. 보시면 정규분포에 10,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 x바의 제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제곱의 평균은 뭐 하는 거였다고?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더한 거였어요. 맞죠? 이거 기억나지? 왜 그렇다고? 분산은 평균의 제곱에서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으니까 그걸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요? 기억나시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다? n분의 v. 맞지? n이 뭐고? 크기가 몇인? 2인 표본을 추출했고 v는 몇이야 저기서? v는 4죠? 얘가 v야 얘가 분산. 얘가 분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2가 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얘들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모평균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제곱은 100이겠죠? 그럼 답은 102가 답이겠네. 됐어? 알면 끝이야 이제. 알겠어? 쭉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그걸 그냥 갖다 쓰면 돼. 통계는 그런 단원이라고. 알겠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무작정 외워 일단.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니? 됐지? 됐어? 한번 참았어 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공식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 유형 2번. 유형 2번에 674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그랬을 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x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을 거고 모평균과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뭐와 똑같을 것이다? n분의 v와 똑같을 것이다. 괜찮나요? 괜찮아? 그런데 지금 n은 뭐라고 돼 있어? 크기가 4인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4분의 v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면 돼? 그냥 모집단을 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이니까 여기 몇이야? 여기 몇이야? 그쵸? 2분의 1이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산확률 변수잖아.
확률 분포표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평균은 요렇게 곱해서 더한다. 맞나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위아래 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 그러니까 평균은 뭐겠구나? 이겠구나. 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이겠구나.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VX 구합시다. VX.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썼던 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죠.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변수를 제곱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 4, 9 이렇게 바뀌지? 그래 놓고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은 위아래 똑같이 곱하시면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 그럼 뭐야?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답은 뭐다? 아, 2분의 9에서 4를 빼라는 소리구나. 즉 분산은 2분의 1이구나. 아, 그러면 얘는 뭐겠구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겠구나? 2분의 1을 4로 나눈 8분의 1이겠구나. 끝이요. 끝이요. 됐니?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쭉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677번. 677번에 1, 1, 2, 2, 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랬을 때에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인 거야. 4개를 뽑아놓고 그 평균을 재겠다. 표본 평균을 재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얘와 얘를 구해봐라. 방금이랑 똑같죠? 얘는 뭐랑 똑같을 거라고? 모평균 M과 똑같을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와 똑같을 거라고?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똑같을 거라고. 근데 N이 몇이야 지금? 4니까 4분의 V와 똑같겠구나.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은 어차피 1, 2, 3이니까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게 1, 2, 3 이렇게 3개 있는 거고요. 맞죠? 그때의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몇? 1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3 3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X의 평균은 2X는 7분의 2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7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방금 했던 것처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겠네. 그럼 쓰시면 끝이에요. 뭐가 어렵냐고. 알겠어? 결국에 지금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뭐 이런 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모집단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모집단으로. 알겠죠? 그냥 그 과정이 바꾸는 과정이 하나 추가될 뿐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79번 봅시다. 679번에 주머니 속에 3의 숫자가 적힌 공 1개, 5가 N개 있대요.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 이 같은 시행을 몇 번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이게 뭐야? 그냥 2개 뽑아서 평균 재겠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크기가 몇인? 크기가 2인 표본을 조사하겠다라는 소리야. 말을 그냥 어렵게 해놨을 뿐이야 너네한테. 맞죠? 그럼 그걸 X바라고 하겠다. 그때에 뭘 구해라? X바가 4일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걸 가지고 뭘 구하면 되겠어? 얘가 몇 개인지 구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보자. 얘들아, X바가 4야. X바는 뭘 의미한다고? 표본 평균을 의미한다고. 평균이 4야. 크기는 몇인데? 크기는 2잖아. 그럼 내가 뽑은 숫자는 전체 합이 몇일 거야? 8이겠죠? 맞아? 다시 얘들아, 이게 어렵니? 잘 생각해봐. 내가 공 몇 개 뽑아? 2개 뽑아. 그걸 더해. 그 다음 평균을 재. 그게 4야.
그럼 두 개의 숫자의 합은 8이야. 뭔가 초등학생이 된 것 같지 않니? 지금?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뭐라고? 표본 평균이 4라는 건 내가 뽑은 숫자의 합은 몇이야? 8이야. 두 개 뽑았으니까. 그 확률이 몇이야? 8분의 3이야. 그러면 너네 공 두 개 뽑았는데 합이 8이려면 뭐랑 뭐가 나와야 돼? 3, 5가 나오거나 아니면 5, 3이 나오겠죠. 하나씩 두 번 꺼내는 거니까. 맞죠? 맞죠? 하나씩 두 번 꺼내는 거니까 3, 5가 나오거나 5, 3이 나오거나 하겠죠? 그치? 그러면 3, 5가 나올 확률. 3, 5가 나올 확률 몇이니? n 플러스 1개 중에 전체 숫자가 n 플러스 1개니까 n 플러스 1개 중에 3이 나오고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다시 넣는다라고 했네요. 곱하기 n 플러스 1개 중에 몇 개가 나온다? n개가 나온다. 맞나요? 근데 그런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맞지? 그게 몇이다? 8분의 3이다. 그게 8분의 3이라고. 그럼 n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맞죠? n은 몇이야? 따라서 n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그거 가지고 얘는 뭐야? 모평균과 같잖아. 그럼 생각해보라고. 확률 변수 x가 있고 3이 적힌 숫자와 5가 적힌 숫자가 있어. 그때 확률은 n이 3이니까 전체 4개야. 3은 4개 중에 1개고 5는 4개 중에 3개야. 평균은 이렇게 곱하면 끝이라고. 됐니?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유형 4번.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뭐 단순 연산들이고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제발 좀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유형 4번 봅시다. 680번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고요. 표준 편차가 5다. 그랬을 때 그 중에 몇 명을 이미 추출하겠다? 25명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래놓고 그 25명에 뭘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이 된다고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럼 만약에 지금 요 책에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문제를 쭉 읽었어. 25명을 추출했어. 그래가지고 그 25명에 뭘 구했어? 평균을 구했잖아. 그럼 그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5명을 뽑았어. 그리고 그냥 그 25명의 몸무게의 합을 구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에? 얘들아 잘 봐. 내가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있어. 그 x라는 애에서 25개를 추출했어. 그리고 그 25개의 합을 구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걸 뭐로 나누면? 그걸 25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합은 어떻게 구하냐고. 표본 평균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지금 얘기로 하는 거야. 예시를 드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 25명을 뽑아놓고 몸무게 평균을 구했어? 그 말 자체가 표본 평균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몸무게의 평균이 아니라 몸무게의 합을 구했어. 라고 하면 너네는 변수를 25x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아, 25명의 합이니까 25x구나라고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25x 바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뭔 소린지? 알겠지? 나중에 요거 우리 수특 보거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또 합시다. 일단은 뭐다?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그 x바가 이렇게 된다. x바가 뭐 이상?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뭐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 지금?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로 풀어?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당연히 풀겠죠. 맞지? 왜? x바는 일단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그렇잖아. x가 연속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x바도 연속 확률 변수예요. 몸무게가 딱딱 떨어지질 않을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원래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65고요.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다. 분산이 25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n은 25인 표본을 조사한 거야. 그럼 x바라는 n은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거라고요. 근데 x바의 평균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무평균과 같다. 표준 편차는 뭐와 같다? 표준 편차를 뭐로 나눠라? 루트 n으로 나눠라. 즉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래놓고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얘들아? 정규분포 그려놓고요. 요 가운데 65가 있을 거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64에서부터 66까지를 구하고 싶다. 1이 한 칸이다. 그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네. 그러니까 뭐겠네? 답은 얘 2배, 0.68이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 683번 봐봐. 683번에 정규분포 n의 m,9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래. 3 이하래. 그럼 생각을 해봐. 표본 평균은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의 모평균과 같을 거고 우리 지금 몇 개 뽑았으니까 36개 뽑았으니까 표준 편차 9를 6으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요 x바라는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기준으로 몇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차가? 3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요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야. 이 평균을 기준으로 몇 안에 왔으면 좋겠다고? 오른쪽으로 3만큼, 왼쪽으로 3만큼 요 안에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표준 편차가 몇이니까? 2분의 3이니까 편차가 3이라는 건 몇 칸이란 소리야? 2칸. 얘도 2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건 얘 2배.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0.96인 거죠. 괜찮니?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반대로 684번. 이번에 뭘 구하래? 표본의 크기를 구하래. 방향만 바뀐 거예요. 방향만 바뀐 거야. 방향이 바뀌었다고 다르게 푸는 거 아니야. 알겠어? 보시면 250,18의 제곱이래요.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얘다.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 x는 정규분포 n에 250,18의 제곱을 따르고 x반은 지금 표본의 크기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평균은 동일할 거고요. 평균은 동일할 거고 그 대신 표준 편차는 뭐로 나누겠다? 루트 n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왔니? 따라왔어? 그래놓고 쟤를 구해보래. 그럼 해보자고. 똑같이 정규분포 그려. 그다음 요 가운데 평균이 250이래요. 여기에 253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얘가 0.0668이래요. 그럼 얘는 몇인 거야 얘들아? 얘는 0.433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표준화 시켰을 때 몇이란 소리네. 1.5라는 소리네. 맞니?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몇인데? 3이잖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1.5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몇이겠네? 2겠네. 얘가 2겠네. 즉 루트 n은 9겠네. n은 81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잘 거야 고3이? 응? 얘들아 응? 언제까지 주무실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봅시다. 너네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까지 잘 시간 많아. 그때 몰아자. 사람은 잠을 미룰 수가 있대요. 잠을 미룰 수가 있대요. 잠을 미루지 못하는 사람은 의지박약이래요. 실제로. 잠을 미뤄. 수명 1년이나 단축되겠어? 잠을 미룬다고 수명 1년이 줄겠니? 너네 재수하면 수명 1년 주는 거랑 똑같아. 남들은 대학교 1년 다니는 동안 재수하고 있으면 수명 1년 주는 거야 똑같아. 지금 잠 좀 줄인다고 수명이 1년이나 줄겠냐고. 현실적으로. 야, 그렇게 잠 줄여가지고 수명이 줄었으면 난 이미 죽었어야 돼. 빨리 갔어. 알겠어? 정신 좀 차려. 뭐 하자는 거야. 응? 얘들아. 너네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까지 잘 시간 많아. 그때까지만 미루라고. 1, 2월에 뭐 할 거야? 허질러 자고 있을 거잖아. PC방 가고, 술 마시고, 놀고잖아. 그때 자라고. 응? 길바닥에서 나중에 자지 말고. 술 마시고 길바닥에서 마주치지 말고 나를. 알겠어? 집 가서 편히 주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언제까지 할 거야? 686번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막대 과자는 평균이 24고요. 표준 편차가 4래요. 그랬을 때 그 중에 n개를 추출했을 때 쭉 해서 얘래요. 그 지금 똑같아. x라는 애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4고요. 표준 편차가 4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x바라는 애는 똑같이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같을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뭐로 나눈다? 루트 n으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똑같잖아. 그랬을 때 또 그려. 또 그려보시면 요 가운데가 24일 거고 지금 어디서부터? 22에서부터 26까지라고 돼 있잖아. 그럼 또 뭐야? 지금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 반으로 나누겠죠? 맞지? 그러니까 요 확률이 뭐였으면 좋겠다? 0.4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야. 쟤를 반으로 나누면.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0.48에 해당하는 z값이 뭐라고? 2.05라고. 그러니까 0.48일 때 해당하는 z값이 2.05라고요. 그럼 이 확률이 내가 색칠한 요 넓이가 0.48보다 크다라는 건 얘를 표준화시킨 그 z값이 2.05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확률이 크니까. 이해하기 쉽잖아. 확률이 크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2.05보다 크다고요. 그럼 그 z값은 어떻게 구한다? 26에서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눠라? 표준 편차로 나눠라. 이거 계산하시면 답인 거죠. 됐어? 이게 어렵냐고. 이게 어려우면 방금 쳐잤으니까 어려운 거야, 선재야. 알겠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안 졸고 열심히 듣는 애들 잔소리 듣게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피해보니까. 알겠죠? 687번 보세요. 687번에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이고요.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래요. 그랬을 때 그 중에 몇 개를 추출해서 100개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K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08이 되겠대.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Z값 구해봐라 라는 소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문제는 다 똑같은데 물어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다 따로 푸냐고. 똑같이 푸시면 돼. 똑같이. 우리 항상 했던 거 똑같이 갑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00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0시간이다. 그러면 X바라는 N은 표본 평균은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일단 평균은 동일할 거고 표준 편차는 뭐로 나눈다? 루트 N, 즉 10으로 나눠라. 2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또 그려. 안 바뀌어. 문제풀이는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가 2000이래요. 근데 K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요만큼이 뭐다? 0.08이더라. 그럼 얘는 뭐다? 0.05
0.42더라. 맞나요? 괜찮니? 그럼 0.42에 해당하는 Z값이 뭐네? 1.4네. 그러면 얘를 표준화시키면 뭐가 되네? 마이너스 1.4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이제 어젠가 그젠가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얘가 표준화시켰을 때 왜 음수가 되나요? 1.4가 아니라 왜 음수가 되나요? 당연한 거야. 왜? 평균을 표준화시키면 뭐가 돼? 0이 되잖아.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인 거야, 얘들아. 알겠죠?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인 거고. 알겠지? 그럼 그랬을 때 표준화는 어떻게 시키는 거다? 마이너스 1.4는 뭐다?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눠라? 표준 편차로 나눠라. 그럼 K값 나오는 거죠. 됐지?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89번 보세요. 689번 내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느 가수원에서 수학하는 사과무게는 정규분포 제를 따른다. 그 가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에서 9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가 제를 만족시킬 확률이 0.05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또 보겠다고? 일단 써. 바뀌는 거 없으니까 일단 써. M,15제곱을 따른다. 근데 그 중에 내가 9개를 추출했으니까 X바는 일단 평균은 동일할 거고 표준 편차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누겠다. 이렇게까지 썼지? 그러고 나서 보자고. 그러고 나서 얘를 볼 건데 너네 절대값 2랑 절대값 마이너스 2랑 똑같아? 아니면 달라?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절대값의 x바 마이너스 m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든 안 곱하든 똑같은 거라고. 맞잖아. 근데 저렇게 바꾸니까 뭐가 된다고 얘는.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편차라고 얘기했죠. x바가 변수인 거고 거기서 뭐를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절대값이 뭐였으면 좋겠다? k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편차가 나면 뭐로 나누고 싶다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싶다고. 왜? 그게 표준화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식을 뭐로 나누면? 5로 나누면 좌변은 뭐가 되고? 절대값 z로 바뀌고요. 우변은 5분의 k가 되겠죠. 맞지? 그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그릴게요. 얘 이번엔 z값이야 얘들아. z를 그린 거야. 그러면 요 가운데가 몇일 거야? 0이겠죠? 그럼 절대값이니까 풀면 어떻게 돼? 5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와, 마이너스 5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가 나올 거고 당연히 얘와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대칭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일 것이다. 얘는 0.05를 반으로 나눈 0.025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뭐일 거야? 0.475가 되겠죠. 그치? 그럼 0.475에 해당하는 z값이 뭐구나? 1.96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구나? 1.96이구나 라는 거야. 지금 우리 z값 그린 거니까 그냥 바로 보면 돼. 얘 또 뭐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지금 z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z값 써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이런 거 기억나니? 신뢰도 95%짜리 조사야. 그때의 z값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의 z값 1.96이라고 아까 책에 나와 있었어. 왜 그런 거야? 0.475에 해당하는 z값이 1.96이야. 0.475가 뭐야? 0.95를 반으로 나눈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 신뢰 구간이라는 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뺀 거잖아. 오른쪽이 0.475야. 그럼 왼쪽도 0.475야. 더하면 0.95, 95%의 신뢰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95%짜리 z값이 1.96이 되는 거야. 또 99%짜리 z값은 2.58이야.
그 말은 뭐야? Z값이 2.58일 때 이 넓이가 뭐겠구나? 0.99를 반으로 나누내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신뢰도 할 땐 구간을 안 쓴다는 게 뭔 소리야? 구간으로 쓰지? 응. 근데 우리는 어차피 경계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0번. 690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천천히 또 읽어볼게요. 보시면 닭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중에 내가 400마리를 이미 추출하고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더래. 그럼 얘는 뭐야? 3.5라는 건 표본 평균을 의미하죠. 정확히는 그 표본 평균 중에서 하나. 표본 평균은 원래 여러 개야.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알려준 거야, 지금. 맞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평소에 쓰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 틀려. 얘는 뭐야? 변수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 돼?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풀 때 뭐 상관없는데 서술형에서 조심하라고, 서술형에서. 소문자로 쓰면 하나의 값을 의미해요. 대문자로 쓰면 변수 전체를 의미해. 우리 예전에 함수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어? x가 있고 거기서 y로 화살표를 쏘겠다. 그래서 정의역 지역은 대문자로 쓰잖아.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은 소문자로 쓰잖아.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값에 해당하는 거는 소문자. 그다음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건 대문자.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양계장에서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해라. 95%에서 여기 뭐가 적혀 있어? 0.95가 적혀 있죠? 그치? 그때 Z값이 뭐라고? 1.96이라고.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뭐였다? 모평균은 구간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쓴다?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은 걸 빼고,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은 걸 더해라. 근데 그 더하고 빼고 하는 숫자가 뭐다? Z값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랬을 때 그 Z값이 몇이다? 1.96이다 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3.5에다가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인데 n이 400마리네. 그럼 루트 n은 몇 마리? 몇?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그마는 몇? 0.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5에다가 플러스 1.96에다가 20분의 0.2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신뢰 구간이 나온다. 됐나요? 됐나요? 그냥 공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8번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요 시그마 있지? 여기서 말하는 요 시그마, 맞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할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할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해. 맞아? 우리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건 뭐야? 모집단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우린 뭐만 알고 있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표본 집단만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 공식에 뭐가 들어가 있어?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공식 안에 모순이 있는 거야. 모집단을 몰라서 추정을 하는데 이 공식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방금 문제에서 뭘 줬어? 모표준 편차를 줬어. 그래서 우리 집어넣어 썼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황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 시그마라는 즉 모표준 편차를 S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S라는 건 뭐야? 표본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즉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편차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크다라는 건 n이 30 이상이면. 그러니까 뭐야? 모든 문제는 30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계적 추정 문제에서. 알겠지? 그게 아니면 문제를 못 풀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결론은. 알겠지? 그냥 문제에 나오는 아무 표준편차 갖다 쓰시면 돼요. 얘는 시그마인데 왜 여기서 보면 내가 100개를 이미 추출했잖아. 그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평균이 100이잖아. 그 다음 표준편차가 20이잖아. 얘는 모름이 한다고? S라고, S. 시그마가 아니라고, 얘는. 그렇지만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말고 써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똑같이 해봅시다. 이번엔 신뢰도 95%고 신뢰도 95%일 때 Z값을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어. 1.96 아니야. 특히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2라고 나올 수 있어요. 계산이 그럼 좀 더 깔끔해지니까. 알겠죠? 그러면 보시면 M은 어떻게 된다? 한쪽만 씁시다. 표준편차, 다시 표본평균 100에서 빼겠다. 뭐를? Z값에다가 루트 N 10분의 표준편차 2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돼? 100에 더하기 해서 똑같은 숫자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99%일 때는 2.58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2.58로 바꾸시면 끝이에요. 똑같습니다. 알겠지? 근데 얘 갖고 대부분의 경우는 95%, 99%가 나와. 근데 뭐 80% 이런 거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때 또 Z값 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 정도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9번, 10번, 11번, 뭐 이렇게 많아? 끝나질 않아. 9번 봅시다.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다른 거 다 주고 뭘 구해라? 표본의 크기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봅시다.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은 M이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는 5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연간 평균이 13.2였대요. 그걸 가지고 신뢰도 99%로 추정했더니 이렇게 되더래요. 그럼 또 뭐해? 또 써 그냥. 또 써. 어떻게 되는 거야? 13.2에다가 빼겠다고. 99%에 해당하는 Z값이 뭐다? 2.58이다. 그러니까 뭐다?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라고 나와 있어. 얘를 했다고. 왼쪽도 했고 오른쪽도 했다고. 근데 그 왼쪽이 뭐가 나왔다고? 이거 푸시면 끝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난 여기 마이너스가 싫다. 그럼 플러스로 바꿔서 오른쪽 거 쓰시면 돼요. 어차피 변수 한 개니까.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 한 개죠? 미지수 한 개니까 식을 굳이 2개 쓸 필요 없어. 한 개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공식만 알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8번 봅시다. 698번 봅시다. 얘들아 힘들어 좀만 더 보자. 우리 기말고사까지 6주 남았대요. 적응 안 되지. 너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적응 안 되죠.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너무 짧지. 나도 적응 안 되는데 너네는 오죽하겠어? 그래서 난 저번 주부터 시험 대비 교재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빠르게 나가야 돼. 빠르게 나가야 돼. 우리 6주밖에 안 남았어. 알겠죠? 언제 시험 대비하고 언제 수능 특강 풀 거야? 수특도 풀어야 되잖아 우리. 시험 대비도 해야 되잖아. 6월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그리고 5월 모의고사 본 것 중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시험 범위도 풀어야 되잖아. 할 거 너무 많잖아.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봅시다. 698번. 보시면 평균이 M이고요. 그랬을 때 그 중에 N개를 추출했대요. 그랬더니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6이다. 그랬을 때 생산한 무게의 모평균 M을 99%로 추정한 신뢰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해라. 그럼 써봅시다. 또 M은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10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9%에 해당하는 Z값이 3이래요. 그럼 3에 루트 n분의 뭔지 모르고 그 다음 시그마 6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맞죠?
6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0 더하기 3의 루트 n분의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요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 n의 요 범위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다? 자연수가 5개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실내 구간은 아까 점수, 수학 점수 충영고의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실내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 50점을 가운데 끼고 왼쪽으로 몇 만큼, 오른쪽으로 몇 만큼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하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이 몇인데? 100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왼쪽, 오른쪽은 10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 곱하기 루트 n분의 6만큼 10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 곱하기 루트 n분의 6만큼 간 거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자연수가 5개래. 그럼 뭐겠냐고 그 5개가. 이렇게 5개겠죠. 왜? 100을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해. 근데 왼쪽에서 3개, 오른쪽에서 2개 나올 수 있어? 좌우가 대칭인데? 좌우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뭐겠구나. 얘는 얘를 포함해야 되는구나. 그치만 뭐는 97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오른쪽 걸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m값이 요 범위 안에 m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있어야 돼. 요 5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5개가 들어가려면 얘가 뭐여야 되고 98보다는 일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97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왜? 97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n값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그냥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형 10번 봅시다. 10번에 699번. 699번 볼게요. 보시면 699번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음료 쭉 적혀있고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랬을 때 그 중에 400개를 이미 추출했고 그랬을 때 99%로 추정을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해보래. 아까 뭐라 그랬어? 실내 구간의 길이는 50을 기준으로 10만큼 빼고 10만큼 더했으면 길이는 20. 그러니까 빼고 더하는 거에 몇 배? 2배.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맞죠? 이제 아마 교과서에 보면 여기 다 K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근데 K라고 적으면 K가 뭔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 혹시나. 알겠죠? 그래서 Z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문제 적혀 있는 Z값 갖다 쓰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지금 어딨니? 99%고 99%에 해당하는 게 2.58이야. 얘는 99%가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0.495가 뭐야? 0.99를 반으로 나눠 놓은 거야. 왜? 양수 쪽도 있지만 음수 쪽도 있어야 되니까 반으로 나눈 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즉 20분의 시그마 5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11번 똑같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인데 표본의 크기 구하래요. 똑같이 합니다. 지금 봐봐. 얘가 뭐야? 얘들아 범위가 A부터 B까지인데 B 빼기 A 찾으래. 이게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 말하는 거죠. 길이. 맞지?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다? 2 곱하기 0.95에 해당하는 Z값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디니? 분산이 4니까 시그마는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게 뭐다? 끝입니다.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계산 문제야. 알겠죠? 이런 거 틀려오기만 해. 들러오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705번. 문제가 다 쉬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돼 있느냐? 표준 편차가 50인데
64개를 추출할 건데 이번에는 신뢰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알파를 구하겠다는 거야. 신뢰도 알파를.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더라? 25더라.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해. 잘 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값에다가 루트 n인데 지금 64개 출출하니까 8분의 표준 편차는 50이다. 괜찮니? 그게 몇이다? 2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맞나요? 괜찮지? 그러면 여기 4 약분될 거고 2 약분될 거고 쭉 약분돼서 넘어가면 z는 2다 나오는 거지. 계산한 거죠. 계산. z는 2야. z가 뭐야? z가 2야. 그럼 그때의 확률은 뭐야? 0.48이야. 그럼 퍼센트로 표현하면 48% 이러지 말라고. 몇 퍼센트라고 해야 된다고? 96%. 왜? 양수 쪽도 있겠지만 음수 쪽도 있을 거니까. 얘는 양수 쪽만 얘기한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다? 답은 96%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학교 시험 가면 또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 48% 이렇게 적혀 있을 거잖아. 흥분하지 말라고 답 체크하기 전에. 알겠죠? 알겠죠? 제발 좀 흥분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휴, 선재야. 707번 볼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모평균의 신뢰도가 99%는 얘고요. 알파는 얘래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각각 뭐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대 2라는 거야. 맞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대 2라는 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99%보다는 작겠죠? 맞죠? 그냥 집어넣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b-a 곱하면 2 곱하기 z값이야. 99%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99%에 해당하는 건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뭐야? 절반 나눈 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뭐가 되고 2.58이 되는 거고 곱하기 루트 n분의 뭔지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뭔지 모르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 돼. 또 d-c는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대 2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그럼 똑같은 거 약분합시다. 그러면 2 루트 n분의 시그마 2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3z는 뭐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그냥 있을까요? 2 곱하기 2.58. 그럼 3으로 나누면 z는 3으로 나누면 0.86. 2 곱하면 1.72. 이렇게 되네. 아, 그럼 1.72를 갖다 읽으면 뭐가 될 거고 0.457이 될 거고 얘 몇 배? 2배를 한 게 신뢰도가 된다. 됐죠? 그러면 91.4%가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얘들아 신뢰 구간을 한번 봐봐. m은 이렇게 돼 있고 x바에 마이너스 x바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단원 명이 뭐야? m과 x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야. 그럼 이들을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지.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야? 차니까 절대값을 씌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야? 얘를 반대로 넘기란 소리죠. 그 다음 뭐 하라는 소리야? 절대값 씌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절대값이니까. 왜?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맞나요? 그럼 오른쪽엔 뭐만 남아? 얘만 남겠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아까도 나왔지? 그치?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지? 정규분포에서도 나오고요. 통계적 추정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모평균의 추정에서도 나오는 거고. 알겠죠? 계속 나오는 애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얘는 얘 이하니까 얘가 1 이하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1 이하면 당연히 쟤도 1 이하가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Z값은 0.99에 해당하는 게 3이래요. 그럼 3 곱하기 루트 n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시그마 5 그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넘기면 시그마 다시 루트 n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n은 15의 제곱이 최소값이겠죠? 답은 225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10번. 710번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그랬을 때 신뢰 구간에 대한 걸 옳은 걸 찾아라.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신뢰 구간이 뭐였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근데 여기서 뭐 하겠다고? 신뢰도를 낮추겠대. 신뢰도를 낮추겠다는 건 여기서 뭐가 줄어들어? 그치, Z값이 줄어드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95%의 신뢰도가, 다시, 신뢰도 95%는 Z값이 1.96, 99%는 2.58.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은 커진다고. 왜? Z값이 커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키운데.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럼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모르는 거죠. 왜? 얘는 작아지지만 얘는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커지면 전체가 어떻게 될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엔 Z값이 일정할 때 뭐를 하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전체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죠. 그치?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애들도 쭉쭉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뭐 여기에 적혀 있는 거를 다 풀면 좋지만 다 풀 시간은 없어서 715번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 몇 문제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앞에서 안 풀었던 거, 앞에서 없었던 유형만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통계 측정은 뭐 모의고사 문제라고 해도 쉬워요. 다 똑같은 거고 그런 거니까. 715번 볼게요. 715번. 고등학교 2학년 뭐라고 쭉 내있고 남학생은 쟤를 따르고 여학생은 쟤를 따르겠대요.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쭉 탑승하려고 하는데 탑승자의 몸무게의 합이 뭐여야 된다? 260kg 이하여야 된다. 그랬을 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이미 추출해서 탑승시키겠다. 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와 있다고? 합이 나와 있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남학생 그냥 X라고 할게요. 남학생. X가 71,12의 제곱을 따른다고. 근데 내가 그 중에 몇 명을 뽑았다고? 그 중에 4명을 뽑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여학생 그냥 Y라고 할게요. Y가 정규분포 N에 61,8의 제곱을 따르고 얘에서도 몇 명을 뽑았다고? 4명을 뽑았다고. 그럼 너네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X를 가지고 4명을 뽑았네. 그럼 X가 4개네. 그럼 X라는 변수에서 4개를 뽑으면 뭐겠네, 합은? 4X겠네, 이렇게 쓴다고. 왜? X가 4개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써? Y라는 집단에서 4개를 뽑았네. 그럼 그 4개는 더하면 뭐겠네? 4Y겠네. 왜? Y가 4개니까.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개념에서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내가 어떤 100개가 있어. 모집단이 100개야. 내가 그 중에 4개를 뽑았어. 그럼 내가 뽑은 그 4개는
뽑은 4개는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맞죠? 이해가 뭔 소린지? 예를 들어서 감자가 100개 있어. 내가 그 감자 100개 중에 4개를 아무렇게나 골랐어. 그럼 그 4개의 감자는 무게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너네가 4x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야? x에다가 4를 곱한 거잖아. x에다가 4를 곱하겠다는 건 x를 몇 번 더하겠다는 거야? 4번 더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4x라는 건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잖아. 뭔 소리야 그러면? 똑같은 걸 4개 더했단 소리야. 그 말은 뭐야? 내가 감자 4개를 꺼냈어. 근데 그 감자 4개를 4개를 이렇게 집어서 꺼내는 게 아니라 뭐야? 한 개 꺼내놓고 복제시킨 거야. 똑같은 거 4개로.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쓴다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써서 틀려올 거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지? 어떻게 한다? 내가 X라는 집단을 4개를 뽑았어. 근데 그 4개의 합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4개의 합을 가지고 뭐로 나누면 4로 나눈 걸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 부른다. 그럼 반대로 4개의 합은 뭐여야만 한다? 표본 평균의 4배여야 된다. 얘도 표본 평균의 4배여야 된다. 근데 그 둘의 합이 뭐였으면 좋겠다. 뭐였으면 좋겠다? 260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 말은 4로 나누면 X바와 Y바를 더했을 때 뭐였으면 좋겠다? 이씨, 자꾸 헷갈리게 할래? 45, 55, 65 뭐야? 6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니? 이해가? 그러니까 4x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알겠죠?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어? 내가 4개를 뽑았어. 그거를 A, B, C, D라고 할게. 평균 어떻게 구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4로 나누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X바라 그런다고. 그럼 4를 넘기면 얘의 합은 4 곱하기 X바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모집가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모집단이 갑자기 왜 나와? 우리 표본 집단 보고 있는데.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X반은 뭘 따를 거야? 정규분포? N을 따를 거고요. 맞죠? 그랬을 때 평균은 71로 동일할 거고요. 71로 동일할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2를 4명 뽑은 거니까 몇으로 나눠? 2로 나누겠지? 그럼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또 Y반은 뭐를 따를 거고 정규분포 N을 따를 거고 그다음 평균은 61로 동일할 거고요. 평균은 61로 동일할 거고 그랬을 때 또 얘를 2로 나누면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아, 둘을 더하는 게 아니구나. 각각이구나. 이렇게죠? 각각이라고 돼 있죠? 4명, 4명을 합쳐서 8명이 되는 게 아니라 4명씩 4명씩 타는 거지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각각이네요. 그래서 얘 확률 구하시고 얘 확률 구하셔서 더하시면 답이겠네요.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을 더해? 잠깐만. 문제가 길어서 문제를 안 읽으니까. 모두니까 확률을 곱해야겠네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마지막 확률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할 때는 얘들아 4x가 아니야. 알겠죠? 표본 평균에다가 4를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4x라고 푸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에서 다 자주 등장했었어. 요즘은 이제 사실 통계적 추정이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오는 추세야. 요즘은. 알겠지? 통계적 추정을 낼 바에 정규분포를 내. 왜냐면 예전이랑은 다르게 통계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4점짜리 중에. 근데 예전에는 확통 문제가 총 10문제였단 말이야. 예전 수능에서는. 문이과 통합되기 전 수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 추정에서 이제 낼 게 많았는데 지금은 통계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와. 4점짜리가.
근데 그거를 굳이 통계적 추정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즘은 통계적 추정이 안 나오고 정규분포나 이항분포 또는 둘의 관계를 가지고 4점짜리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 근데 이제 한때 많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